안녕하세요. 수익마켓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자, 이번 주도 정말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주 알차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저희 주말에도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을 것 같으신데요. 자, 오늘 저희 수익마켓 플러스는 오늘도 한 시간 또 그리고 2시간까지 알차게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1부 시작하고 있고요. 1부는 여러분들 위해서 한 주간의 이슈 그리고 특징주 그리고 관심주까지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그리고 특징주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자, 그리고 출발을 하기 전에 오늘 최고의 전문가님 두 분 소개를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적풍 전문가님과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우리 적풍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좋고 굉장히 놀러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또 계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바로 이제 밖에 놀러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과 또 다음 주에 또 필요한 종목들과 정보들까지 알차게 드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입니다. 최근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땀도 나고 그런데 이 마찬가지로 이 시장 안에서도 가장 뜨거운 종목, 여러분들한테 거의 땀을 낼 수 있을 정도로 화끈한 종목들 오늘 가져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 계좌를 붉게 충분히 물들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익마켓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그리고 특징주까지 꼽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에도 더불어 그래도 우리 시장 잘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빨간불을 켜냈었는데요. 자, 이번 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번 주는 완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이제 테마주들이 완전 대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선거가 끝났었죠.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또 한 달 만에 또 이제 정치인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대북 정책에 관련된 남북경협주가 올라가기도 했었고, 또 다음 주에 있을 그 정부의 정책 발표에 엮여가지고 뉴딜 정책 관련주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완전히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우량주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사실 거의 가지 못하다가 장 후반부에나 조금씩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소형주들이 급등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이런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잘 대응하시면은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근데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은 내가 사자마자 내려가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거 익숙하신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조금 발을 빼고 계시다가 관망하시면서 기회를 노리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이제 대선주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지금 선거가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차트를 보면서 몇 가지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에 이제 강했던 종목들, 특히 이제 KNN 같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홍정욱 전 헤럴드 회장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본인은 전혀 이 정치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얘기들을 수차례 밝혔어요. 본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나는 기업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오는 거랑은 관계가 없다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는 그냥 언급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테마주 형성이 돼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항상 매도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마땅히 올라갈 만한 업종이 없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급등을 했지만 지금 매도하는 타이밍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비슷한 케이스로 모베이스 전자 같은 종목들도 금요일 장중에 한 15% 이상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본인이 직접 출마 선언을 한 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언급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주가 급등을 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매도해야 되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 대선주 생각하시면서 와 지금 사면은 나중에 100에서 200% 가겠구나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은 좀 시기상조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테마주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음 주를 좀 보면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번 주까지는 그동안 좋았던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부터 5월까지 계속해서 주도했던 업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같은 종목들 네이버가 우리 시장에서 뭐 비대면 관련주 혹은 온라인 관련주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3월 19일 날 13만 원대 있던 주가가 이번 주 26일 날에 24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쉼없이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바로 어제 하루 만에 6%의 급락이 나왔고 거래량도 꽤 많이 붙은 상태였거든요. 주 매도세는 누구였나 보니까 외국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가지고 왔던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가오는 6월부터는 그동안 5월 달에 잘 갔던 종목들이 있죠. 특히 그동안에 쉼없이 갔던 종목들 3월, 4월, 5월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주도주가 교체되는 그런 시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3월 달, 4월 달, 5월 달 달리는 말이 더 간다, 가는 말이 더 간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샀었던 분들은 이제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교체할 만한 업종, 교체할 만한 주도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테마주들이 뭐 올라가는 그런 장세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테마주가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이전에 갔었던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들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전략들도 살짝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사실관계에 근거한 종목들을 좀 볼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예고를 드렸지만 시장에서 주변 상황이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상태가 안 좋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며칠 전에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성적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나 우량주들은 다 이제 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증시에 돈은 들어오고 있죠. 현재 우리 증시에 그 동학개미,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고 계시는데 현재 증시에 들어오지 않은 대기 자금이 200조 원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돈은 들어오는데 가는 종목은 마땅히 없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소문이 터지는 이제 테마주를 많이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이 가고 있어서 아까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관계에 좀 근거를 해서 별로 내용이 연관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런 것들은 정말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손해를 보고 있든 이득을 보고 있든 정리 관점을 보시는 게 좋고 또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는 업종들이 또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더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찾는 기준 중에 하나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쉬지 않고 올라왔느냐. 그 중간에 한 번쯤 뭐 좀 쉬었다 갔던 종목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계속 달려왔던 종목은 이제 한번 쉬었다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기준으로 매도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상승할 만한 확실한 종목들은 잠시 후 관심주 시간에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자, 바로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이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네, 사실상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정신 집중을 하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사실상 우리 지금까지 굉장히 행복했어요. 이번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실제 4월부터 계속해서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뭐 바이트 반도체라든가 제약바이오라든가 대부분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웬만해서는 뭐 5%든 6%든 상승세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에게 조금 피해가 될 수 있는 우리 정말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국의 전인대에서 바로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 초안을 통과를 시켰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홍콩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뭐냐 한다면은 실제로 이제 홍콩 내에서 사실상 이 반동군자들, 반정부 세력들을 이제는 처단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거의 뭐 30년형, 40년형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홍콩을 좀 더 잘 통제하고 좀 더 편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홍콩 국가보안법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포함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홍콩 이외의 이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홍콩의 재정, 홍콩의 상황에 뭔가 이 손을 대거나 간섭할 수 없다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이외에는 홍콩을 건드릴 수 없고 홍콩을 통제할 수 없게끔 만드는 법이 홍콩 국가보안법이다. 당연히 이 부분에서 민주주의에 문제가 되고 당연히 이거는 거의 이 제압 아니냐, 이거는 너무 이거 압으로 이 압력으로 이거를 홍콩을 지금 제압하려는 거 아니냐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미국이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발발을 하고 미중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를 했죠. 그래서 홍콩의 특별지위를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없애겠다. 특별지위를 이제부터 박탈시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홍콩 특별지위가 뭐냐? 실제 미국에서는 중국과 홍콩을 다르게 보고 중국과 홍콩을 아예 관세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자라든가 미국 기술에 대한 것들 모든 것들을 다르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둘 다 똑같이 대하겠다. 그래서 관세도 25% 매기고 비자도 함부로 안 내주고 미국 기술도 수출 안 하고 뭐든지 중국과 똑같이 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점점점 이 사이가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시장도 그 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세, 우상향세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수가 갑자기 급락세가 만들어지고 하락세가 만들어진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한민국 증시도 공매도라는 세력이 없지만 그렇더라도 급락하고 실질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이겠구나. 그럼 지금부터는 뭐다? 시장과 관계없는, 시장이 하락해도 급락해도 강하게 상한가를 갈 수 있고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 종목들 제가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다음 주에 단번에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처럼 시장과 관계없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정말 궁금해집니다. 살짝만 알려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뭐 실적이나 네.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맞아요. 있는데 사실상 네. 지금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이슈거든요. 어. 지금 전 세계를 들썩거리는 이슈가 뭐가 있는가 한다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한테 핵심이고 그 관련된 수혜주가 아마 뛴다 그러면은 당일 상한가 또는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슈들로 어떤 종목들이 또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는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었을까요? 중간에 사실 뭐 올라간 상승폭으로만 보면은 네.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쪽을 좀 집중해서 보고 싶어요. 종목은 삼성 SDI라는 종목이고요. 이 회사는 아시다시피 회사 자체가 전기차 배터리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5월 26일 날에 장중에 13% 이상 급등을 하면서 거의 뭐 40만 원 선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로 뭐 조정을 받기는 했어요. 자, 근데 이 종목을 보시면 지금 주가가 어떤 상태죠?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막 창궐 해가지고 시장이 무너지기 그 이전 수준까지 복구를 해가지고 거의 현재 주가 수준은 역사적으로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물론 아까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도 드리고 하긴 했었어요. 3월부터 5월까지 쉬지 않고 올라갔던 종목들. 근데 삼성 SDI 흐름을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자동차 산업들을 보게 됐을 때 미국에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매출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자동차 관련주나 이 전기차 배터리나 이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삼성 SDI는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꺾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보았던 흐름들을 보면 뭐 현대 모비스 같은 자동차 그룹들이 바닥에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또 만도 같은 종목들도 최근 분위기가 서서히 좋아지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동차 관련주는 여전히 특히 전기차 배터리 시장 쪽은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을까 좀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이 들고 꼭 삼성 SDI 이 종목뿐 아니라 다른 전기차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은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들도 이런 것도 이제 전기차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보시면 주가가 상당히 잘 가고 있어요. 삼성 SDI보다는 좀 탄력은 좀 약했지만 지금 보시면 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고 역시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당분간은 이 전기차 관련주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아직도 시장에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미 몇몇 종목들은 코로나 이전을 극복했지만 못 갔던 종목들이 있죠. 그런 저평가 중으로 저는 낙수 효과를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하나의 지표로 보고 이 종목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한 배터리 쪽은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특징주로 바로 삼성 SDI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을 현재 매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들고 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미 이제 말씀드린 삼성 SDI나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들어가야죠. 분할 매도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구간인데 한 번에 전량 매도를 들어갈 만한 자리는 아니고요. 천천히 조금씩 파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증시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영향을 많이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미중 무역 전쟁이나 그런 것들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전기차 쪽은 저는 더 보셔도 된다. 하지만 수익이 충분히 나셨을 경우 그럴 경우는 천천히 분할 매도 하시면서 챙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이 더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다른 종목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혹시 우리 앵커님은 네, 혹시 뭐 소나 아니면 뭐 돼지나 해가지고 사료를 혹시 줘보신 적 있으세요? 소나 돼지에게는 줘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네, 강아지나 뭐 고양이한테는 줘본 적이 있는데. 강아지 사료. 네, 아무래도 뭐 소나 아. 돼지는 좀 어렵죠. 그렇죠. 이제 다들 뭐 줘보시거나 좀 직접 보신 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실제로 이 사료라는 게 뭘로 만들어지냐 한다면 대부분 이 수입하고 있는 이 해외로부터 가지고 오는 옥수수나 뭐 대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료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 사료를 만드는 미래생명자원이라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료를 만드는 기업인데 뭘 가지고 만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두나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원료로 해서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이 종목이 뭐 어쩌자는 건지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갈등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은 통과를 시켰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했고 그럼 또 중국이 또 보복을 할 거고 지금 점점 정말 이 첩첩산중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보복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바로 두 가지입니다. 히토류랑 대두라는 거예요. 그럼 그중에 대두가 왜 그러냐 한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두를 전 세계 한 4% 정도 이 생산을 합니다. 근데 실제 그 중국에서 소비하는 대두량은 전 세계 3분의 1을 소비해요. 그러니까 30%에서 35%를 소비하는데 생산은 4%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30%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절반을 어디서? 미국에서 거의 대부분을 수입해 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웃긴 게 그 미국에서 대두를 수입해 오는데 그 대두를 판매하는 미국의 그 농부들이 있겠죠. 그 농부들은 대부분 트럼프 지지자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대두를 수입을 안 해오면은 미국에 있는 그 대두 판매자들이 수출이 안 될 거고 매출이 안 나올 거고 그럼 당연히 트럼프 지지율에 대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대두를 가지고 미국에 보복을 할 수 있다. 우리 그러면 너네 대두 안 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두를 안 사게 되면은 대두 가격이 떨어지고 그럼 당연히 대한민국의 수혜가 될 수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주가 미래생명자원이다라 말씀드리겠는데 미래생명자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 구간에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고점 아니냐 이미 급등한 상태인데 이걸 왜 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부터 주가 상승세가 뭐 당일 만에 뭐 상승이 나온 것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제외하고 더 상승세가 충분히 한 20% 이상은 한 24%까지는 거의 한 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급등세가 나와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지금 시장의 핵심은 미중무역 전쟁이고 미중무역 전쟁으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충분히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유니온 머티리얼이란 종목을 본다 하더라도 정말 이거 많이 가지 않았나라고 싶겠지만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이 한번 나온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고 다시 급등세, 상승세, 우상향세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도 20% 이상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세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그 뒤를 이어갈 수 있는 거의 150% 이상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럼 그 뒤를 이어서 후속으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미중무역 전쟁 수혜주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니온이 200% 올라갔는데요. 이미 유니온 머티리얼이 150% 올라갔는데요. 이미 지금 뭐 티플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미 50% 올라갔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후속주 오늘 공개하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미래생명자원을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저는 좀 신기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미중 무역 전쟁에 따라서 사실상 다양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 또 하필 뭐 사료, 뭐 이 대두 가격 인하로 수혜 기대주로 이 미래생명 자원이 떠오른다는 게 저는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왜 하필 이 미래생명 자원이 떠오른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이제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우리가 미중무역 전쟁 수혜주 하면은 보통 5G, 뭐 화웨이 제재 수혜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말씀드렸지만 우린 좀 미국에 가까운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지금 G드래곤이 모델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중일, 유엔미, 언택트 콘서트도 같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중국과 멀어져 있었다면 과거에 지금은 중국과 사실상 가까운 사이다. 실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디램에 대해서 삼성 거 쓰자, SK 하이닉스 그거 쓰자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실제로 화웨이의 스마트폰에도 삼성 디스플레이 쓰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중국 쪽에서 제재를 하는, 중국 쪽에서 억제를 하는 거에 대한 수혜도 대한민국이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까지 5G 얘기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언택트 하면 5G였고 언택트 하면 5G AI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5G는 너무 고점이고 너무 많은 수혜를 받다 보니까 또 여기에 미중무역 전쟁 수혜를 받자니 큰 수혜를 못 받는 상태고 지금까지 외면돼 있고 소외되어 있던 대두 관련주들 거의 뭐 1년 넘게 종목이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수혜를 받다 보니까 실제로 이 방금 말씀드린 미래생명 자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단기간에 주가가 거의 50% 이상 급등이 나왔다 말씀드리거든요. 한 차례 급등 이후에 두 차례 급등까지 나와주면서 단기간에 한 40%에서 5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소외되어 있던 종목이 지금은 강하게 급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대두 관련주들 또는 그 후속주들이 충분히 급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 SDI 그리고 미래생명자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 시장에 대한 큰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떠오를지 살펴보는 관심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바로 관심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관심주 바로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지금 보면 뭐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식을 잘 하시던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던 누구나 수익 낼 수 있게 좀 바닥에서 안전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것만 잠깐 좀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 종목을 보시면 주가가 바닥에서 3월 달에 살살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지금 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 사이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가격대와 그리고 목표가 도달이 이제 바로 어디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잘 매매하신 분들은 뭐 수익률 10%씩 가져가셨던 그런 구간들이 나왔는데 아직도 이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저는 진짜 누구나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오늘 또 다음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 이 종목 미래에셋 벤처 보시면은 지금 월봉상 이렇게 바닥에서 요만큼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럽다라는 생각보다는 와, 더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이제 비슷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종목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은 모나미라는 종목이에요. 자, 모나미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게 모나미 하면 우리 뭐 펜, 문구류 이런 관련 종목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모나미가 작년에 여기 보시면 작년에 7월 달하고 8월 달에 7월 한 달에만 무려 주가가 180%가 급등을 했고 8월 달에 55%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2,000원대 했던 종목이 8,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주가가 4배 이상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바로 무엇 때문에 올라갔을까? 바로 일제 일본 물건들 불매 운동을 하면서 급등을 했었던 과거에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일본 쪽에 무언가 통보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같은 경우는 제7광고에 대한 부분들도 최후 통첩을 했고요. 얼마 전에는 작년에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 규제를 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를 했으니 이제 답을 달라고 일본에 다시 한번 수출 규제를 다시 철회할 수 있는가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뭐 거들떠도 안 보고 있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지금 불매운동 조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과거에 또 한 번 갔을 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불매운동 관련에 대해서 일단 모나미를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 한 가지만 놓고 보기에는 좀 이렇게 빈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요즘 보면 우리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한때는 뭐 일본 음악도 안 듣고 일본 애니메이션도 안 보고 뭐 그러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전혀 그 이전 수준으로 완전 돌아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를 또 소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거 한 가지만 갈 수 있는 종목이냐? 여기다 한 가지 재료를 또 추가를 더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온라인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최근에 이번 주부터 초중고 유치원생들까지 개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개학을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갑작스럽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학교 갔다가 돌아오고 또 개학이 연기되고 있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가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1일 그 출석 일수, 출석 학생 수를 3분의 1로 제한하는 그런 정책들도 발표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온라인 교육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개학은 했지만.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보면 YBM넷 같은 종목이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탄력을 받았던 종목이 많이 있었어요. 뭐 YBM넷, 메가MD, 뭐 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많이 올라갔고 수익도 내셨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또 그죠? 지난 2월달, 3월달에 3,000원짜리 주식이 11,000원까지 올라왔으면은 부담스럽죠 이제. 그래서 이제 모나미를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모나미라는 회사가 문구 회사로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 회사의 자회사 중에 모나르테라는 그런 자회사가 있어서 이쪽에서 또 온라인 교육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 현재 온라인 다른 교육주들에 비하면 뭐 너무나 저평가됐다는 부분들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매력적이라고 생각돼서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미래에셋벤처나 그 이전에 종목들 드렸을 때도 가격들을 드릴 때 저는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을 드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한번 밀렸다 간다고 가정하고 드리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기 금요일 종가가 3,580원으로 끝났어요. 근데 전 여러분들이 3,500원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래쪽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500원 이하 분할 매수 이익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200원. 이 밑으로 빠지면은 가긴 할 거예요. 가긴 하겠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3,200원 잡아드리고요. 목표가 얼마를 보면 좋으냐? 목표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쉽게 일단 4,000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과거에 180%, 200%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겨우 4,000원에서 끝날 거라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까지 보시는 게 1차 목표치라고 보시고 혹시라도 그 이후까지의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내일 밤 10시 제가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장기적인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나미 살펴봤습니다. 모나미 정말 오랜만에 듣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나미가 이 온라인 교육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이라는 게 사실 재료가 좀 신선할수록 상승폭도 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신선한 종목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재료도 신선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온라인 교육 관련주가 뭐 YBM넷이나 아니면 뭐 메가MD나 비상교육처럼 이미 주도주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종목이 과연 크게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지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교육주라는 게 다 이미 갔어요, 벌써. 네. 그죠? 근데 온라인 교육이라는 거는 정책이기 때문에 한 번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앞으로 온라인 교육은 일반 계약을 했었어도 우리 동시에 진행을 할 것이다. 이제 수시로 이용하겠다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같은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뭐 YBM넷 보면은 뭐 좋긴 하지만 분명히 이 종목도 싸게 바닥을 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뜨기 전에 이런 데 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고 언제 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재료는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 사기 부담스럽다? 그러면 후발주를 사야겠죠. 자, 모남이라는 종목은 이 회사가 이제 자회사를 분할해가지고 교육 사업을 진행하기로 시작한 게 작년 9월 달부터 이제 법인을 독립시켜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한 뭐 반년이 좀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생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주는 저는 더 좋을 거다. 하지만 오르지 못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갈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모나미 관심주로 살펴보았고요. 매매 전략 알려드릴게요. 매수가는 3,500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2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까부터 제가 계속 언급드리는 게 뭐냐면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가져온 종목도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수혜주들 중에서 뭐냐면 바로 대두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 이 대두 관련주를 본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그 대부분이 많습니다. 사료 만드는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말 그대로 정말 콩을 이용해서 뭐 간장 만드는 기업들, 샘표나 샘표식품 기억할 수 있겠는데 저는 오늘 사료 만드는 기업을 가져왔다 말씀드립니다. 바로 우성사료라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료를 단일 품목으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디서 이 사료를 어떤 이 원료를 수입해서 사료를 만들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해외에서부터 수입해 온다. 뭐를 옥수수나 아니면 대두를 어디서 바로 카길이라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카길이 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 카길로부터 여러 가지 원료품을 거의 40%에서 50% 이상을 수입해 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왜 대두 수혜주냐? 아까 얘기했죠. 중국으로 대두 수출이 안 나가면은 대두 가격이 당연히 수요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두 가격이 떨어지면은 대두를 수입하는 우성사료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중무역 전쟁 수혜주로 우성사료를 가져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만들었던 고점 라인대를 최근에 돌파 시도를 거의 2번이나 하면서 그 매물대를 거의 소화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거래량이냐? 역대 최대 거래량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단 한 번도 이 거래량, 최근에 나온 거래량을 뚫어본 적이 없어요. 보이시죠? 최근에 나온 거래량이 정말 지금까지 우성수에 나왔던 거래량 중에 역대 최대 거래량이다. 정말 사상 최대 거래량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 최대 거래량은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단기 그냥 하루 급등 나오자고 이 정도 거래량이 아니라 충분히 더 큰 상승세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거래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눌림목에서부터 단기 상승이나 반등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뭐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건 모르겠는데 지금 하루 이틀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공략하셔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단에 이 4,100원 라인대입니다. 상단 매물대니까 이 매물대 돌파하는 걸로 지켜보시고요. 손절가 라인대는 저점에 있는 매물대입니다. 물량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3,300원 라인대 지키시면서 그대로 홀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성사료를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사료 관련주를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특징주에서 미래생명자원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럼 이미 갔던 종목이었고 우리가 확인받았던 종목이었던 미래생명자원을 다시 그냥 매수를 하거나 뭐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실질적으로 종목이 아까 이 YBM넷이나 아까 이 접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이슈를 받고 원래 계속해서 올라가던 종목들보다는 신선한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하는 차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래생명자원이라든가 샘표, 샘표식품, 풀무원 이 네 종목은 원래 이제 미중무역 전쟁 수혜주로서 단기 급등이 거의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나온 종목들이에요. 샘표라는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장 만드는 기업이죠. 샘표 보시면은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상승세가 쭉 거의 상한가 2번 이상 나와주면서 130% 이상 급등이 나와줬고요. 마찬가지로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상승세가 나와주는 게 대략 뭐 본다 한다면은 거의 뭐 100% 가까이 급등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고 했을 때 충분히 이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저점에 있고 급등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틀 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미 100%, 120% 올라간 종목들 미래생명도 마찬가지로 아까 50% 이상 이미 급등이 났다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리고 30% 이상 수익이 났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미 급등이 다 나온 거 말고 이제 시작하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더 유리하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 상승한 종목보다는 앞으로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 종목 바로 우성사료였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4,100원, 손절가는 3,3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바로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요즘에 6월 달이 되면은 뭐 시장이 하락한다는 그런 루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6월 달이 되면은 5월까지 좋았던 시장이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뭐 별의별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필 또 지난 밤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보안법 통과를 핑계 삼아서 이제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기로 하고 또 어떤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막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하락의 빌미는 상당히 많이 준 상태예요. 지수도 지금 2,000선을 넘어선 상태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락의 빌미가 좀 나온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는 그래도 더 올라간다고 봐요. 잠깐의 조정을 있을지언정. 그래서 걱정은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그런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신다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바로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SMCNC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회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연예 소속사인 SM의 자회사예요. 그러면 지금 엔터주잖아요, 그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인데 이 시점에서 엔터주를 봐야 될 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바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어떤 개별적인 종목이란 부분이죠. 자, 6월 달에 무슨 일들이 있냐면 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걸그룹들이 대거 컴백을 합니다. 뭐 트와이스부터 블랙핑크, 뭐 레드벨벳 유닛 등 정말 많은 어떤 걸그룹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활동들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된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멀리 이제 다시 정상 과정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잠들었던 이 엔터 산업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기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안 그래도 최근에 주가가 좀씩 밀렸더라고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주요 연예 소속사들을 보면은 SM도 주가가 살짝 밀렸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빠졌고 또 JYP 같은 종목들도 약간 밀렸어요. 이런 것들이 사기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죠? YG엔터 같은 유명한 종목들도 보면은 조금씩 다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재료가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비싸게 올라가는 거 붙으실 필요 없이 내려가는 거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예 소속사들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회사들은 전부 다 시가총액이 큰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종목들에서 많이 갔던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이 종목이 저는 괜찮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수준은 지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주가는 복구를 해놔가지고 사실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이 거의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위로 올라갈 일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 볼 수 있고 이전에 그 있었던 일들 중에서 작년에 보시면 여기 작년 10월 달에 한 달 동안 주가가 한 46% 정도 급등을 하고 바로 상한가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무슨 이유로 상한가를 갔었냐면은 이 SM의 소속 그룹 중에 슈퍼엠이라는 그룹이 또 있었죠. 멤버들 다 모아서 만든 프로젝트 그룹이었는데 이 슈퍼엠이 앨범을 내고 바로 빌보드 차트에서 1등을 기록하게 되면서 바로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추가 상승까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슈퍼엠 역시도 이번 6월 달에 컴백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하면서 6월 달은 어쨌든 엔터주들이 굉장히 정말 이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무역 전쟁 때문에 공포스러워하시고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엔터주 쪽으로 대피 들어가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 알려드리면요. 지금 현재 주가가 1,570원이 현재 종가예요. 저는 한 1,500원 밑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해서 자, 밀리면 사시기 바랍니다. 1,500원 밑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시고 손절가는 1,370원 그리고 목표가는 1,900원으로 잡아드리니까요. 그 사이에서 또 안전하게 사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엔터주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씩 밀렸다고 하셨는데요. YG나 뭐 JYP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SM, CNC를 들고 오신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뭐 트와이스나 뭐 레드벨벳 말씀을 해주신 거 보니까 뭐 네. 팬이셔가지고 괜히 이 정도 말씀을 해주시는 건 아닌가요?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뭐 좋아하진 네. 않는데 안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근데 누구를 특별히 좋아하기에는 네. 다들 이제 공평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주가가 뜨기 위한 전제 조건이 너무 무거운 종목보다는 가벼운 종목이 훨씬 잘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봤던 연예 소속사들은 거대 시총이 뭐 1조 원 가까이 떠 있는 상태이고 특히 뭐 방탄소년단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MCNG 시가총액이 이제 막 1,4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으로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진입하기 좋은 SM, CNC를 말씀을 해주셨네요.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1,500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900원, 손절가는 1,370원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사실상 지금 우리한테 이제 미중무역 전쟁이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중무역 전쟁에서 핵무기보다 더 센 게 뭔지 아십니까? 핵무기보다 더 센 것 네. 무엇일까요? 네, 핵무기보다 더 센 게 뭐냐면은 사실상 전자화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자화폐라고 볼 수, 화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 21세기 핵무기를 넘어설 수 있는 거는 결국 화폐다. 화폐를 통제하고 화폐를 독점하고 있는 나라가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미중무역 전쟁이 점점 심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달러를 쥐고 있는 미국이 오히려 위에 있는 솔직히 중국을 달러로 압박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항상 이 달러를 넘어서는 기축통화, 기준이 될 수 있는 통화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전자화폐 CBDC가 만들어졌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계속 달러를 위협하는 CBDC, 전자화폐를 만들어서 지금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 이내에서는. 그래서 실제 중국에 가면은 중국의 거지는 구글도 QR코드로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미 전자화폐가 좀 유통이 많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한국은행에서도 내년 1월부터는 우리도 CBDC 한번 시험으로 한번 해볼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까지도 그 CBDC의 영향이 커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이 급등세나 이 미중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상승세가 좀 더 과격하게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의 한 종목이 KCT다라고 말씀드립니다. KCT는 아시겠지만 현금 지급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이슈로 급등세가 한번 만들어줬는데 그 이후에 눌림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미중무역 전쟁 관련주들이 좀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 한다면은 이제 이 CBDC 관련된 전자화폐 관련된 종목 이 또한 미중무역 전쟁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상승, 단기 반등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시초가 이하 공략하시고요.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3,500원 잡으시고 손절가는 저점에 이 3,000원 라인대, 이 매물이 가장 많은 라인대니까요. 지키면서 그대로 홀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종목 바로 KCT였습니다. 이 종목 역시 뭐 상승한다, 뭐 이 종목도 뭐 좋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럼 실제로 뭐 정말 상승한 종목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제 사실상 제가 이 수익만세 플러스에 출연을 좀 오래 했습니다. 오래 네. 하면서 좀 급등 나온 종목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아시겠지만 뭐 대한광통신 거의 뭐 20%라든가 지난주에 드렸던 미래생명자원도 20%에서 급등이 나와줬고요. 뭐 바른손 이내 같은 경우에도 드리고 나서 한 200% 이상 급등이 나와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그 후속주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말해서 믿을만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략 바로 알려드릴게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3,000원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다음 주 전략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풍님 알려주시죠. 일단 다음 주는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하락하고 새로운 종목이 올라가는 정말 어떤 다른 모습의 양상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저평가주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승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고 오늘 종목들 잘 보시고요. 종목들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혹시 비슷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내일 밤 10시 공개 방송을 꼭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 마르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상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미중무역 전쟁이 잠깐 하고 끝낼 수 있는 이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로 갈 수 있는 이슈가 미중무역 전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주 지금부터 계속 지켜보시라 말씀드리고 그 후속도 준비했으니까 후속주는 2부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2부까지 후속주 알아보러 계속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는 잠시 후 2시에 다시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멀리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시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1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